뭘 말하려고 할 때마다 첫 단어부터 말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일 때 이렇게 해보시면 반드시 입이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트레이닝하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꼭 캐치하셔야 할 3가지 연습 팁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혹시 매일마다 아침에 비타민 챙겨 먹는다. I take my vitamins every morning. 그 뒤에다가 추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붙여볼까요? I take my vitamins every morning to stay healthy. Perfect. 반대말. I don't take vitamins. 내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안 먹어. My wife doesn't take vitamins. 과거 할게요. 나 비타민 먹었어. I took vitamins. 한 번 먹고 딱 끝난 거 말고 6개월 동안 계속 먹어오고 있다. I've been taking the vitamins for 6 months.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I've never taken vitamins. Oh, when do you usually take vitamins? Usually after breakfast, but I forgot this morning. What about you? I don't really take vitamins unless I'm feeling sick. 지난 8년간 정말 다양한 분들을 트레이닝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얻은 연습 포인트 3가지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필수 단어들과 기본 문법 틀은 이렇게 잡으세요. 어느 정도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듯이 영어도 베이스가 너무 없는 상태에선 뭘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주 쓰이는 단어, 생활 필수 단어, 이것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외울 때는 반드시 좋은 발음을 나도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서 그리고 단어 그 자체만 반복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짧아도 좋으니까 문장 단위로 외워두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patient라는 단어를 배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patient, 반대말은 impatient. 단어만 반복할 게 아니라 he is patient. My brother is not patient. Be patient처럼 내가 실생활에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문장의 형태로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제를 바꿔가 보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초급 레벨의 학생분들과는 이 트레이닝을 반드시 포함시키는데요. 우리가 늘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떻다라는 현재형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He was patient yesterday 라고 지나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He will be patient next time 이라고 미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He has been patient lately 처럼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어떤 기간의 느낌을 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한 가지 단어를 배웠다고 해도 이 다른 시간적인 개념들을 적용해서 연습해 보셔야 하는데요. 30분 걸려요. It takes 30 minutes. 1시간 걸렸어. It took an hour. 진행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걸리고 있다 생각보다 더 오래. It's taking long, 더 오래? Longer than I thought. Yes. 그렇게 계속 되어오고 있는 그 상황을 좀 강조해 볼까요? It's been taking forever. 아직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또는 배워본 적이 있어도 좀 많이 헷갈려서 저 써니와 그런 연습을 체계적으로 해보시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난 그냥 혼자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좋고 원하시는 인강, 학원 등등을 통해 기초 문법 강의를 한번 들어두시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에겐 언제나 이 무료 비서가 있잖아요. 챗GPT를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내가 patient라는 단어를 배웠어. 다양한 시제로 원어민이 자주 쓸 만한 문장을 한국어 해석과 함께 알려줘. 그랬더니 I am, she is로 시작하는 현재 시제도 볼 수 있고요. 진행, 미래, 현재 완료 시제 등등 다양한 예문이 한국어 해석과 함께 정리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수준엔 너무 어려운 문장이 나왔다거나 딱히 나에게는 쓸모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문장들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상황 또는 수준을 조금 더 자세히 써서 다시 명령해 보세요. 조금 더 짧고 간단한 문장들 알려줘. 또는 50대 회사원이 회사에서 자주 쓸 만한 문장들, 집에서 아이들과 쓸 수 있는 말, 이렇게 나의 요청이 더욱더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문장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첨삭을 요청하는 거죠. patient라는 단어를 배우고 내가 영작해봤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달라. 제가 일부러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문장 4개 중 3개를 틀리게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참을성을 보인다라는 경우에는 to가 아니라 with 사람을 쓴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답을 기다릴 거야. 라고 했을 때 I will patient라고 썼더니 여기는 형용사라서 비동사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에 비동사를 이렇게 넣어준 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장들을 익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다양한 표현을 내가 습득을 했고 뜻도 이해가 됐어.
라고 해서 말이 자동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많이 보시고 나면 이 정도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멈추세요. 하지만 여기까지 하신 건 내가 앞으로 어떤 문장을 더 사용해 볼까? 내가 잘 말하고 싶은 이런 문장들도 알아둬야겠다 라고 내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문장들을 준비해 둔 것에 불과해요. 이것들을 버벅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메인이에요. 누군가 같이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꼭 말하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다양한 AI하고도 시간, 환경 상관없이 언제든 내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어학 앱에서도 이 AI와 대화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내 머리에 인풋만 하지 마시고 직접 말로 뱉어보는 아웃풋까지 꼭 해야 말이 느는 거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말은 해봐야 늘어요. 모든 문장은 세 방향으로 확장, 응용하세요. 여기서 세 방향이라는 건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을 뜻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세트부터 한번 볼까요? She is my teacher. 저 여자분은 제 선생님이세요. 반대말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She is not my teacher. 질문을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Is she my teacher? 이렇게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것의 반대말,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까지 세 가지로 연습해 두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 enjoy를 써서 한번 볼게요. I enjoy playing badminton. 나는 배드민턴 치는 거 즐겨해요. 좋아해요. 그럼 enjoy의 반대말은 don't enjoy. 이거를 물어보려면 do you enjoy?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그런데 초보일 때는요,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Are you로 물어봐야 하나? Do you로 물어봐야 하나? does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던데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면 기초 문법 정리가 반드시 한번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 했던 시제를 구별하는 법, 반대말과 의문문을 만드는 법, 이 정도 간단한 문법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다른 단어들로 응용을 할 때마다 틀리는 점이 나오고 답답할 거예요. 문장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은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과거형의 문장 하나 볼게요. I had dinner. 이때 had는 먹었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I didn't have dinner. 너 저녁 먹었니? 질문을 하려면 Did you have dinner? 모든 문장에서 이 세 방향이 자유롭게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긍정, 부정, 의문 이 중에 어떤 게 필요하더라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단어들로 교체를 하면서 응용, 확장을 해보시는 거예요. 너 저녁 먹었어? 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Did he have dinner? 그 사람 저녁 먹었니? 여러 명도 될 수 있어요. Did Jenny and Lisa have dinner? 이 둘은 대명사 they로 받을 수 있죠. Did they have dinner? 이번에는 이 저녁을 먹었다. 이 저녁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간식 한번 넣어볼게요. I had some snacks. 간식 안 먹었는데요. I didn't have any snacks. 간식 좀 먹었어? Did you have any snacks? 이 문장 뒤에 살을 조금만 더 붙여서 확장해 볼까요? Did you have any snacks after school? 그럼 일 끝나고는 school 자리에 work 넣으면 되겠죠. after work. 근데 이 자리에 꼭 먹을 것만 쓸 필요는 없어요. have는 다양한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Did you have a good day? 하면 좋은 하루 가졌니? 즉, 좋은 하루 보냈어? 하루가 아니라 주말일 수도 있죠.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질문 있었니? Did you have a question? Did you have a cold? 감기 걸렸던 거야? 이번에는 이 had라는 동사 자리에 다른 단어 넣어볼게요. 저녁을 먹었다가 아니라 저녁을 만들었다. I made dinner. 내가 시켰어. 주문했어. I ordered dinner. 저녁을 샀어. 그럼 사다는 buy니까 과거형 bought 쓰면 되겠죠? I bought dinner. 이 세 문장에도 반대말과 상대방에게 묻는 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녁 안 만들었어. I didn't make dinner. 너가 저녁 만든 거니? Did you make dinner? 나 저녁 주문 안 했어. I didn't order dinner. 저녁 주문했니? Did you order dinner? 내가 저녁 산 거 아니야. I didn't buy dinner. 너 저녁 샀어? Did you buy dinner? 이렇게 다양한 시제와 긍정, 부정, 의문 이 세 방향의 문장 만들기가 자유로워지면 확실히 아는 한 문장만 가지고도 수십 개로 확장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나는 아직까지는 이런 문장들을 혼자 만들기가 좀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만들어 보고 싶은 문장들을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서 수준별로, 상황별로 내가 원하는 문장들을 요청하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말하기를 통해서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세팅하자.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 Atomic Habits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한 말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의지력을 믿을 게 아니라 환경부터 설계해야 한다. 저는 이거를 영어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준한 영어 말하기 습관을 가지고자 한다면 의지력을 믿을 게 아니라 자주 말할 수 있는 환경부터 설계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는 정말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이틀만 불타오르고 일주일만 돼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의지라는 건 없다 치고 나와의 약속, 스스로의 열정, 의지 이런 것에 기대지 마시고 외부 환경 세팅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것보다 남들 앞에서 약속 어기는 걸 훨씬 더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나의 자존심, 평판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오늘 얼마큼을 공부해야지 보다는 나만의 튜터를 찾아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온다 라는 약속을 해두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수업료까지 냈으니 아무것도 안 해가면 비용도 아깝다는 생각에 연습을 안 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 외에도 매일 카톡으로 읽기 과제를 리마인드 드리고 이렇게 학생분들께서 녹음을 보내주시면 첨삭 및 발음 교정까지 해드리면서 우선 매일매일 5분이라도 말해보자 하는 이 말하기 습관을 만드는데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엄청난 실력 차이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건강한 자극과 강제성을 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학원이라든가 스터디 모임에 가서 나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은 다른 분들과 같이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요. 그날그날의 학습 인증이 필요한 챌린지에 함께 하면서 작은 연습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나를 푸시할 수도 있죠.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든 하루 1%의 개선이 매일매일 쌓이면 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변화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먼저 느끼실 거예요. 복리의 힘이라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이런 습관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무서워서 매일매일 쌓아가는 이 몇 분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몇 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곳에서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그런 계정들만 팔로우하면서 내게 도움이 될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소셜미디어는 정말 켜자마자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내가 이걸 왜 켰지?' 라는 거를 잊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런 재밌는 영상들이 우리를 빠져들게 하잖아요. 아예 그런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내게 필요한, 내게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덜 현혹되면서 재밌는 컨텐츠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 선생님을 만나도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금세 알 것 같은 아무리 짧고 간단한 문장이어도 직접 내가 말을 해보지 않으면요. 그걸 말하려고 했을 때 벌써 내 자신이 어색함을 느끼면서 말이 꼬이게 되는 순간 자신감이 떨어지고 당황하기도 하면서 소통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필수 단어들은 문장 단위로 외우고 이런 문장들은 각기 다른 시제를 적용해 본다. 모든 문장은 긍정, 부정, 의문문으로 세 방향으로 연습한다. 그리고 내가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나를 밀어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혼자서도 반드시 입이 트일 거예요. 여태까지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연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뭐 때문에 어디서 막히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조차 감이 안 잡힌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나는 아직 내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기본기부터 막 흔들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전이 안 돼요. 나에게 영어가 필요한 목적은 이건데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가장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채널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지난 8년간 영화 배우,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다양한 직군, 다양한 수준, 다양한 니즈를 가진 성인들을 코칭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한 분 한 분의 니즈와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릴게요. Before the new year comes, if you're ready to restart your English and actually see real progress, now's the perfect time. How about start with Sunn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m always here cheering you on in your English journey. See you in the next video.